뭐 풍선 효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지금은 다 많이 올랐어요.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직터뷰 시즌3.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어느덧 2021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부동산 이슈를 정리하고요. 앞으로 전망을 예측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계원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계원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 초에요. 네. 이사 대책을 비롯해가지고 정부에서는 이제 제3신도시부터 사전 네. 공급, 공급 시그널에 대한 얘기를 네. 계속했어요. 예. 이 정도면 공급을 어느 정도 공급을 메울 수 있을 양인지 어떤 역량이 있을지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저는 이 공급 물량 보고 네. 그거 보고 참 다행이다. 공급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상 초월. 지금 뭐 8030 이사 대책 예. 80만 원, 83만 원가 그렇게 돼 있고 그 전에 나온 것들을 합치면 거의 한 210만 원쯤 됩니다. 그 물량이 만약 나오면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안정적이다. 뭐 어떻게 보면 더 하락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물량 조절 시간을 좀 뒤로 미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공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추가, 또 이사 대책의 추가,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좀 늦추자. 그때가 이제 오세훈 시장의 공급이 효과를 보는 시기하고 거의 맞물리고, 그리고 또 그 공급이 확 풀리고 나서 한 2, 3년 내에 인구 충격이 좀 가시화될 겁니다. 또 더 불안한 거는 잊혀졌던 얘기인데 뭐 베이비 부모의 은퇴였습니다. 은퇴 55년생이 55세 때 은퇴하니까 뭐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은퇴할 때가 와요. 그분들이 그 집을 팔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때 이런 것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한 3, 4년 지나서부터는 아마 지금이라도 좀 물량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맞긴 맞아요. 왜냐면 네. 22년에 몰려야 할 그 네. 재개발, 재건축 물량들이 분양이 지연되고 착공이 지연되면서 네. 지금 23년, 24년으로 입주가 조금 연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물량들이 사실 결코 적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것들하고 또 맞물리면 조금 시장은 지금은 충격을 뭐 주지 않을까. 지금은 무조건 괜찮은 상황이고요. 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한 3년, 4년 지나면은 아마 저는 충격이 좀 크게 오지 않을까. 수도권에 또 3기 신도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이 3기 신도시 물량이 정말 많잖아요. 수도권 집값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왜 탈 경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게 최근에? 지금 보통 이제 신도시가 하나 딱 들어가면요. 네. 반경 한 15km 정도를突破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이 들어갔을 때 성남 집값이 거의 폭락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큰 지역들은 아마 입주 시작하면서 거의 뭐 싸그리 폭탄을 맞고, 재밌는 거는 그 다음에 또 급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냥 처음에 떨어져가지고 조금씩 같이 올라가서 결국은 이제 정상화되는 비슷하게 가는데, 입주 충격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뭐 신도시 같은 것들은 입주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뭔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신도시라고 해서 이제 다 비슷한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강남하고 가까워야 돼요. 강남하고 가까우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이 나중에 성장하는 걸 보게 되면 아주 희비가 갈릴 거예요. 일반적으로 강남에서 뭐 대중교통 이런 거에서 한 40분 내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1급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강남이 아니다 그러면은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런 신도시에 기업들이 막 들어가려고 유치를 뭐 열심히 한다고 해요. 네. 근데 그게 안 들어오면 또 이제 또 난장판이 될 겁니다. 주거상품만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낙후된 그런 걸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해볼만 하지만은 좀 가려서 해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시점에 대해서는 시점의 주변에 뭐가 있다 그러면 좀 단기적 충격은 예상을 해야 된다. 서울 집값 같은 경우에요. 네. 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쭉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네. 사실 그 달콤했던 그렇죠. 그런 기대감들이 또 조금 약간 사그라드는 이런 것도 있는데, 토지 허가 거래 지역에 대한 네. 가격이 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토지거래허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신도시 만들었을 때 논, 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토지거래허가를 했었는데, 예. 이걸 이제 주택거래허가제를 정부에서 하려고 하다가 뭐 못하게 하던 여론이 좀 크니까 편법적으로 주택이든 건물이든 땅을 갖고 구속을 있으니까 하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 하여튼 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학계의 입장인 것 같고, 토지거래허가 구역하면은 보통 그 옆으로 풍선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는 못 사고 파니까 옆에로 이제 좀 여기서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이쪽이 좀 뛰는 건데 뭐 풍선 효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지금은 다 많이 올랐어요. 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과거에는 얘가 워낙 많이 올랐고 얘가 덜 올랐기 때문에 크게 나타나는데 네. 지금은 둘 다 많이 오른 상태여서 나타나더라도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께서 이제 뭐 규제를 완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재건축은 아마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재건축 안전진단에 왜 재초안이라는 엄청나게 무서운 게 있기 네, 때문에 네. 아마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럼 차라리 이제 재개발 쪽은 조금 쉽거든요. 지금 이제 문제는 공공 재개발에서 이제 뭐 높게 올리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용적률 인센티브. 예. 근데 그게 저는 잘 갈 것 같지가 않은 게 옆에 주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자기 갑자기 앞에 큰 건물이 위압적으로 생긴다는 게 있고 또 주차장이 다 완화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주차를 하겠느냐?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불자동차 못 들어가게 골목에 주차할 정도니까 사회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맞아요. 될 과제지 뭐 몇 년 내에 해결하겠다. 이건 다 지금까지 역사상 거짓말이었어요. 집값이 이 정도 오르면 이제 내리는 시점도 올 법한데 사실 18년도 하반기랑 19년도가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그때 2년만 쉬어갔으면 맞습니다. 이게 건전하게 좋았을 텐데 물량 진짜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 살까 말까 눈치 보시는 분들이요. 이 흘려보낸 시간 때문에 부동산 조정 시기 도대체 언제 올까? 이게 되게 궁금해하세요. 조정은 이제 모든 자산은 조정을 거치고 가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10이 올랐다 그러면 한 2, 3까지 조정받고 또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재밌는 게 2008년 이전에는 조정 없이 갔습니다. 가다가 쉬어요, 그냥.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쉬었다가 예, 또 예, 예. 툭 가요. 그다음에 또 쉬어요. 근데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예, 올라갔다. 예.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주식이든 금이든 뭐 채권이든 다 이렇게 움직여요. 저 나스다가 한 달 반 동안 회복했는데 3일 만에 그냥 우리가 이제 2008년 이후를 보게 되면은 가격이 이제 조금씩 마이너스 됐다 올라갔다 마이너스 됐다 올라갔다 이런 곡선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옛날에는 물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쭉 올랐다가 야, 너 모르는 거 아니야? 좀 쉬었다가 다시 오른.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너 모르는 거 아니야? 경기도 나쁜데 빠지지 않을까? 빠졌다가 이제 가고 이런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죠. 정말 우리 일기 신도시와 90년대 대량 양산된 그렇죠, 그렇죠. 아파트들이 큰 이제, 역할을 한 거네요. 그렇죠. 80년대 산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렇죠. 예. 다 90년, 91년 입주 이때 아파트가 이제 대부분의 이걸 공급했고 그 당시 공급 물량을 보면은요. 주택이 200만 원 공급할 때 한 680만 채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네. 200만 채를 지은 거예요. 아파트를. 그러니까 뭐 한 30% 가까이를 5년 만에 지은 거예요. 전체 주택에.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이 가가지고 이제 잘 되는 거죠. 지금까지 심교원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시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동산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 부동산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보다 구체적인 조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